내 돈인데 못 쓴다고요? 김호진 씨는 응급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비는 3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다행히 어머니 통장에는 4천만 원이 있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은행 창구에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죠. 죄송합니다. 보호인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들인데도요? 치매 진단 이력이 있어 시스템상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김호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 푼도 못 쓴다는 거였거든요. 결국 그는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김호진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치매 진단 후 자신의 정기예금 4,500만 원을 해지할 수 없었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영숙 할머니는 더 심각했죠. 요양병원비를 위해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매매 계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통장이 있어도 제도를 모르면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대비의 시작이 될 겁니다. 78세 이상 어르신 중 20%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들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긴급한 상황에서 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구조 만드는 법, 가족에게 안전하게 넘기는 금융구조, 그리고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까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그런 일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을 거래했는데 혜택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매주 은행에 가는 일은 이명자 할머니의 일과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찾고 손자에게 송금하기 위해서였죠. 30년 넘게 이 은행과 거래해오신 단골 고객이었어요. 매번 ATM에서 돈을 찾을 때마다 1,000원씩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3,000원이었고요. 할머니는 늘 중얼거리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함께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르신 혜택 같은 게 있냐고 말이죠.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은 65세 이상이면 ATM 수수료가 면제되고 타행 이체도 월 10회까지 무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50% 할인, 정기예금 금리도 우대해준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지금까지 낸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신청한 날부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집에 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매달 평균 10,000원씩 수수료를 내셨거든요. 1년이면 12만 원, 5년간 60만 원이 나간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다른 혜택들이었어요. 정기예금 우대금리만 받았어도 수십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전할 때마다 아끼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거래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으셔서요. 사실 이런 일은 이명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은행에서는 고객이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려주지 않아요. 묻지 않으면 안 알려주는 게 시스템이죠. 혹시 여러분도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아껴도 1년에 12만 원, 3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모이면 큰 돈이 되거든요. 김재은 어르신은 20년 넘게 같은 은행을 이용해 왔습니다. 신용도 좋고 연체한 적도 없는 모범 고객이었죠. 하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아본 기억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금융정보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전용 예금 상품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0.3% 높다고 했어요. 김재윤 어르신은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정말 그런 상품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르신 전용 예금요? 네, 있습니다. 올해 68세시니까 가입 가능하세요. 창구 직원은 마치 늘 해온 일인 듯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김재윤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직원은 죄송하다며 고객이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게는 금융 바우처도 지원된다는 거였습니다. 연간 5만 원 상당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었죠. 김재윤 어르신은 자격 요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던 어르신은 충분히 해당됐어요. 그런데 이미 올해 신청 기간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환전 우대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손해를 보셨던 겁니다. 65세 이상은 환전 수수료가 30% 할인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김재윤 어르신은 계산해 봤습니다. 전용 예금만 일찍 가입했어도 3년간 1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바우처 혜택까지 합치면 33만 원이었죠.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가장 아쉬웠던 건 정보의 부재였어요. 혜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놓쳤던 거였습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묻지 않으면 굳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김재윤 어르신은 그날부터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김재윤 어르신의 씁쓸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라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기로 했거든요. 이정숙 어르신에게 우편함에서 발견한 안내장은 뜻밖의 정보였습니다. 시니어 전용 창구가 새로 생겼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서비스였어요. 평소 은행 가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이정숙 어르신이었습니다. 창구마다 긴 줄이 서 있고 1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은행 방문을 미루곤 했죠. 하지만 시니어 창구는 달랐습니다. 6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었어요. 이정숙 어르신이 도착했을 때도 대기 없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도 일반 창구와 확연히 달랐어요. 말도 천천히 하고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르신, 오늘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단순히 돈만 찾으려던 이정숙 어르신이었지만 직원이 추가로 제안한 서비스들이 놀라웠어요. 자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이 창구에서 진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평소 고민이던 공동명의 통장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만든 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직원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공동명의 통장의 상속 문제, 세금 관련 주의사항까지 알려줬습니다. 해지할 때 수수료도 면제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더 유용했던 건 상속 관련 기본 정보였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 가족끼리 나눠야 할 대화들에 대한 조언을 받았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니 은행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찾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정숙 어르신은 그날부터 주변 어르신들에게 시니어 창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순례 어르신에게도 알려드렸어요. 박순례 어르신도 다녀온 후 깜짝 놀라셨습니다. 20년간 같은 은행을 다녔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어르신은 이제 은행 가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새로운 혜택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게 됐거든요. 매월 한 번씩은 꼭 들러서 궁금한 점들을 문의하고 있어요. 혜택을 제대로 챙기려면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던 시절, 저도 똑같은 상황을 자주 마주했거든요.
저를 찾는 분들 중엔 혜택이 뭔지도 모른 채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75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기예금을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시니어 전용 상품을 안내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20년간 이 은행을 다녔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내해드리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퇴근 후 업무 매뉴얼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고령자 대상 상품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내하라는 지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객이 문의하면 설명해주는 수준이었거든요. 실적 중심의 지점 운영 방식도 한몫했어요. 직원들은 당연히 수익성 높은 상품을 먼저 권하게 되죠. 어르신 혜택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지점장에게 건의해 봤습니다.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관련 혜택을 먼저 확인해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어르신이 오시면 먼저 확인부터 해드렸어요. 업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고객 만족도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소문이 퍼졌어요. 박정우 창구에 가면 숨어있던 혜택들을 알려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일부러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고객이 모르는 혜택을 알려드리는 게 은행원의 역할이라고 봤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난 사례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그리고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 말이에요. 은퇴 후 첫 상담을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72세 김영철 어르신이었어요. 아들이 함께 왔는데 어르신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죠. 김영철 어르신은 10년 전 자녀 명의로 예금을 옮겨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직접 관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어요. 아버지 돈이지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증여세 문제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어요. 본인 돈인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 증여 당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다행히 당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리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재증여가 되면 새로 세금이 붙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들이 대리인 역할을 하되 아버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고 했어요. 공동명의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김영철 어르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본인 돈을 본인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자녀에게 명의를 넘겼다가 되돌리려는 분들 말이죠. 김영철 어르신은 상담이 끝나고 나서 고마워하셨어요. 어디서도 이런 조언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는 단순히 업무 처리만 해주고 세무서에서는 세금 계산만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종합적인 상담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서비스 말입니다. 김영철 어르신 사례 이후로 상담 요청이 늘어났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저는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 은행 경험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김영철 어르신 상담 이후로 비슷한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예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세금 문제였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넘겨줄 때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나중에 되돌리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더 심각한 건 자녀의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이혼이나 사업 실패로 재산 분할이 필요해지면 부모님 돈까지 묶이는 경우가 생겨요. 명의상으로는 자녀 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상속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자녀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형제 간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금융기관에서도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어르신이 직접 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명의자가 아니면 인출이 안 되거든요. 자녀가 함께 와야 하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이 생기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명의를 되돌리고 싶어도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증여 계약 자체가 어려워져요. 공증을 받기도 힘들고요. 재증여 과정에서 또 다른 세금 부담도 생깁니다. 처음 증여할 때보다 예금 잔액이 늘어났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은 명예 변경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세금이나 법적 문제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가족 간 신뢰 관계에도 금이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부모님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명의상 본인 재산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인식 차이가 커져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처음 명의를 옮길 때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어요. 신탁이나 가족 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런 정보만 미리 알았어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김미자 어르신의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자녀명의 통장이 주는 불편은 생각보다 훨씬 컸죠. 작년 가을 김미자 어르신을 만났을 때의 일이 잊히지 않습니다. 78세 할머니였는데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어요. 김미자 어르신은 5년 전 아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뒀다고 했습니다. 당시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었어요. 아들도 관리가 편하다며 적극 찬성했었거든요. 문제는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왔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지난해 김미자 어르신이 허리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아들과 연락이 안 됐습니다. 국제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웃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본인 돈이 3천만 원이나 있는데도 한 푼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김미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맡겼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통장은 분명히 아들 명의였어요. 하지만 입금 내역을 보니 모두 어르신 돈이었습니다. 먼저 아들과 연락을 시도해 봤어요. 다행히 며칠 후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하면서 바로 한국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김미자 어르신에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공동명의 통장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어르신도 직접 인출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수익자가 되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쓸 수 있는 구조였죠. 김미자 어르신은 공동명의를 선택했습니다. 신탁은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셨거든요. 절차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녀명의 통장은 분명히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급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속수무책이 되거든요. 김미자 어르신은 공동명의 전환 후 안도했습니다. 이제 본인 돈을 본인이 관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상담을 마치면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편의만 생각하고 안전은 생각 못했네요.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꺼낼 수 없으면
결국 없는 돈이랑 똑같았습니다. 자율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진정한 노후 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김미자 어르신이 공동명의로 전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을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미자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인 돈을 본인이 관리한다는 당연한 일이 이렇게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비가 필요했는데 바로 찾아서 쓸 수 있었다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연락해서 송금을 부탁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자녀 명의로 돌려놨던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손 쓸 수 없다는 현실, 그건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김미자 어르신의 경험이 그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자녀명의 통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상속세 전략이나 재산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공동명의 전환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 여전히 세무상 주의할 점들이 남아 있어요. 신탁제도는 더 안전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설정 비용과 관리 수수료를 고려하면 소액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결국 정답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노후 자금의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의료비 같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김미자 어르신 사례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편의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자녀와의 관계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이민이나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30년 은행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였어요. 세금 부담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어르신은 지금도 가끔 연락하세요. 통장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어르신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의 노후 자금, 정말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나요? 편의만 생각하고 안전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지만 정작 마음 놓고 쓸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예상 못한 일도 많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노후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